중국 기자가 자국의 승리를 부정하다. 이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지금 베이징의 스포츠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스포츠 매체에서 한 신입 여기자가 보낸 단 한 통의 이메일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취재를 마치자마자 자국의 승리를 지켜세우던 중국 언론의 보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며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제시한 증거가 최첨단 장비로 촬영한 영상도 전문가의 분석도 아닌 단 며칠간의 현장 취재와 그녀의 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중국 체육계는 애국심이 부족하다며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전직 국가대표 출신 해설위원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24살의 이 젊은 기자는 대체 하얼빈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자신의 커리어는 물론 가족의 명예까지 걸어가며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중국은 동계 스포츠 강국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찼던 그녀가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샤오란입니다. 베이징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죠. 오늘 하얼빈으로 떠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추억에 잠겼습니다. 샤오란, 봐봐. 우리 선수가 금메달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10살 때였나요? TV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계올림픽 중계를 보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이야. 특히 쇼트트랙은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지. 전직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던 아버지는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해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기차가 흔들립니다. 노트북을 꺼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번이 저의 첫 현장 취재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리우 선배, 이번에는 한국이 우리한테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옆자리의 후배 기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분명 압도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하얀 설경이 펼쳐집니다. 하얼빈까지는 아직 4시간이나 남았네요.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대회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정말 대단해요. 후배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세계 최강이에요. 특히 쇼트트랙은 우리의 자존심이죠.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보던 경기들이 떠오릅니다. 매번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 때마다 아버지와 저는 환호성을 질렀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여. 중국은 무조건 이겨야 해. 우리는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기차는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달립니다. 창밖의 하얀 눈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이번 대회도 분명 우리의 승리로 끝날 거예요. 그래야만 하죠. 선배, 이번에 한국 선수들 전력은 어떤가요? 후배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훨씬 앞서 있으니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네요. 노트북 화면에는 우리 선수들의 훈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몸놀림, 빠른 스피드, 정확한 기술.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하얼빈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첫 현장 취재이자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곧 하얼빈에 도착합니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직접 목격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서 보게 될 것들이 제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자부심, 그리고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숨을 죽이고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500m 결승전 관중석의 열기가 뜨겁네요.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박지원 선수, 이번에도 금메달 노린다는데요. 옆자리에 한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린샤오진 선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출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얼음판을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박지원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순 없습니다. 마지막 코너가 다가옵니다. 한 바퀴를 남긴 상황이죠. 박지원 선수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린샤오진 선수는 3위로 밀려났네요. 순간 제 눈에 특이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린샤오진 선수 앞에 있던 중국의 왕멍이 살짝 비켜주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린샤오진 선수의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린샤오진 선수가 치고 올라옵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린샤오진 선수가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박지원 선수를 제치고 결승선을 통과했죠. 중국의 린샤오진 선수 금메달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한국 코치진이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한 반칙입니다. 팀플레이로 밀어준 거 아닙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 걸 인정하지 못하고 항의나 하고. 리우 씨, 영상 좀 보시겠습니까? 한국 기자가 자신의 카메라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화면을 들여다봤죠. 하지만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왕멍 선수가 의도적으로 코스를 비켜주는 모습, 그 과정에서 린샤오진 선수가 받은 이득까지.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우연일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고 또 보아도 그 장면은 분명했죠. 불편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항의는 기각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심판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린샤오진 선수의 목에 금메달이 걸렸죠. 박지원 선수는 굳은 표정으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린샤오진 선수. 마지막 역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죠.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린샤오진 선수의 대답이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기자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중국의 완벽한 승리라는 제목을 타이핑했지만 자꾸만 손가락이 멈춰섭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분명 우연일 거예요. 우리는 실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정말 반칙으로 이긴 걸까요?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린샤오진 선수의 역전, 왕멍 선수의 움직임, 한국 코치진의 항의. 모든 것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리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프레스센터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독일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린샤오진 선수의 경기 이후로 해외 기자들의 시선이 불편하네요. 지난 시즌 월드컵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그의 태블릿에는 지난 대회들의 판정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묘한 상황에서 계속 유리한 판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이건 실력으로 이긴 거예요. 제가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일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도 지켜보시죠. 5000m 계주 결승전이잖아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해외 기자들의 시선이 따갑네요. 마치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한 눈빛들입니다. 5000m 계주 결승 곧 시작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실력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45바퀴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죠. 한국 대표팀이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마지막 바퀴.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선수와 우리 선수가 부딪혔고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죠. 잠깐, 이게 무슨... 심판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죠. 한국 대표팀 방해 행위로 실격 처리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우리 선수도 부딪혔는데 왜 한국 선수만 실격인가요? 한국 코치진이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제 옆자리에 프랑스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봐주기 판정이요. 중국 선수는 똑같이 밀었는데 왜 실격이 아닌 거죠? 그의 말에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경기 영상이 전광판에 다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느린 화면으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우리 선수의 팔꿈치가 먼저 한국 선수의 몸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왜 한국 선수만 실격인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봐준 판정을 받을 리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취재를 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대표팀 감독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승리했죠. 하지만 해외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번 판정이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왜 중국 선수는 제재를 받지 않은 건가요? 지난 대회들의 판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의 질문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당당하게 반박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경기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죠. 어제는 린샤오진 선수의 밀어주기, 오늘은 의심스러운 실격 판정. 그리고 해외 기자들이 보여준 지난 대회들의 영상들. 혹시 목구멍까지 차오른 의문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정당당했던 게 맞나요? 그동안의 승리가, 우리의 자부심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하얼빈의 밤거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불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지네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만족합니다. 믹스트존에서 박지원 선수의 인터뷰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금 실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침착해 보이네요. 다음 대회를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제는 금메달을 빼앗겼고 오늘은 부당한 실격 판정을 받았는데 박 선수 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경기의 일부니까요. 저희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선수였다면 분명 달랐을 텐데. SNS에서 항의하고 기자회견장에서 울분을 토했겠죠. 리우 씨, 한국 대표팀 훈련장 취재 가능한데 같이 가실래요?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저 선수들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걸까요? 하얼빈 교회의 훈련장. 한국 대표팀의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일본 기자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죠. 모든 동작이 데이터화됩니다. 속도, 각도, 균형. 과학적인 훈련이죠.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선수들 옆에 한 여성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예요. 매일 선수들과 대화하면서 정신적인 부분을 케어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라고요? 우리는 승리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치의 말이 떨어지자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방금 실격당했는데 웃음이 나오나요?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한국 통역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정이니까요. 과정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박지원 선수가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 메달보다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만을 이야기했는데.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이기는 게 전부야. 져서는 안 돼. 그런데 오늘 본 건 달랐습니다. 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성장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죠. 노트북을 펴고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한 줄을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놀라운 비밀, 승리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자꾸만 떠오릅니다. 패배 앞에서도 의연한 그들의 모습이.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눈처럼 오늘 본 것들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네요. 승리가 전부일까?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새로 추가된 100m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가 금메달 따는 거 확실하죠? 대회 본부에서 만난 후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 종목은 우리를 위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종목이 추가된 건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려는 거라던데. 후배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선수들은 100m에 최적화된 특별훈련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경기장은 이미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모두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죠. 중국의 금메달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의 김민선 선수가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아나운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레인 4번 한국의 이나현 선수가 놀라운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에이스 김민선도 아닌 이나현이라는 선수가 선두로 치고 나가다니. 저게 말이 돼? 우리 선수들이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00m의 짧은 거리 순식간에 펼쳐진 승부였죠. 한국의 이나현 선수 금메달입니다.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장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메달권에도 들지 못했어요. 3위 안에 한 명도 들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믹스트존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강자의 등장에 궁금증이 가득했거든요. 평소 훈련이 힘들었지만 코치님과 팀원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나현 선수의 인터뷰는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한국 코치진을 만나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는 이 종목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빙상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죠. 코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준비가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나현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타고난 스피드와 끈기죠. 무엇보다 팀 전체가 하나 되어 준비했습니다. 훈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놀라웠죠.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훈련하는 모습, 코치진들의 세심한 지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데이터가 붙어 있었어요. 선수들의 기록 변화, 근력 발달 상태, 영양 관리 계획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메달은 그 과정의 결과일 뿐이에요. 코치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메달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들은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었네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예상 밖 패배라는 제목을 달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저력, 이나현의 금메달.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얕봤던 걸까요? 그들의 실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스포츠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네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팀이었어. 이제야 진심으로 그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네요. 아침부터 SNS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스포츠 매체에 실린 기사 하나 때문이었죠. 한국 동계 스포츠의 몰락, 이제는 변방국가로 전락하나.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는 이번 대회의 판정 논란은 쏙 빼고 한국의 성적 부진만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본 한국 선수들은 전혀 달랐거든요. 1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나현 선수, 부당한 판정에도 의연했던 박지원 선수. 기사를 쓴 장웨이 기자는 중국 스포츠 저널리즘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평소라면 감히 반박할 생각도 못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장웨이 선배님께, 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취재 중인 리우 샤오란입니다. 첫 문장을 쓰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선배님의 기사에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삭제키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가야 해요. 한국 선수들은 결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제가 직접 본 한국 대표팀의 훈련장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수들은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었죠. 스피드 스케이팅 100m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정정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정신력은 대단했습니다. 불공정한 판정 앞에서도 의연했고 패배 앞에서도 침착했죠.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워야 해요. 승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보내기 버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제 커리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클릭. 화면에 이메일 보내기 알림이 떴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것들이 날아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렀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 제가 느낀 감동을 전하고 싶었어요.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샤오란, 저녁 먹으러 가요. 후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본 후배가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좋은 일이 있었어.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거든.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눈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네요. 오늘 아침 프레스센터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중국 선수들만 쫓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리우 씨, 어제 보낸 이메일 때문에 걱정되지 않나요? 후배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진짜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지. 먼저 일본 선수들의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은 경쟁국이라는 이유로 눈길도 주지 않았던 곳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취재 가능할까요?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감독은 의외로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우리는 중국과 한국처럼 메달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이 있죠. 훈련장 한켠에서는 젊은 선수가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코치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성장의 한 과정이니까. 메모를 하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모습도 취재할 가치가 있을까 고민했던 제가 부끄러워졌네요. 다음은 카자흐스탄 대표팀이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했지만 선수들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빛났어요. 우리에겐 돈도 없고 지원도 부족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통역을 통해 들은 선수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베트남 대표팀의 훈련장도 찾았습니다.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라 불리는 나라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열대 국가에서 왔다고 다들 우습게 봐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합니다. 언젠가 보여줄 거예요. 노트북을 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메달의 색깔이 아닌 그들 각자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동계 아시안게임이 보여준 다양한 도전과 열정.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드는 제목이 나왔네요. 샤오란, 그런 기사 써도 될까요? 후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의 역할은 독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지.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 선수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취재 수첩이 놓여 있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얼빈의 밤거리가 어제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제 시야가 넓어진 것처럼 도시의 불빛도 더 다채로워 보이네요.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여전히 장웨이 기자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걸까? 책상에 앉아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메달 소식이 아닌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대회가 끝났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데 한국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리우 씨, 한국에서 공부해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 학교에서 스포츠 저널리즘 과정을 운영하거든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설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샤오란, 우리 선수들 기사는 다 썼어? 후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딸 이번에 좋은 기사 많이 썼다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스포츠 저널리즘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알기나 해?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버지,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야. 네가 어떻게? 진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기자는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네 커리어는 어쩌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킬 거예요. 며칠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얼빈에서 썼던 기사들이 놓여 있었죠. 처음에는 편견으로 가득했던 기사들이 나중에는 조금씩 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웨이 기자였어요. 리우 샤오란, 자네 이메일 읽었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배님. 한국으로 유학 간다고 들었어. 좋은 선택일세. 진정한 기자가 되려면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이네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제목을 쓰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편견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걸.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옛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해설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모습이네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캐리어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두렵지만 설렙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국적을 넘어, 편견을 넘어, 진실만을 보도하는 진짜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 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